자, 오늘은 2022년 2월입니다. 이게 좀 있으면 2022년 2학기 D2 비자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D2 비자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4 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준비를 하죠. 하지만 D2 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D4 비자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한국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기나 뭐 서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D2 비자를 준비하면 안 되고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다음에 한국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D2 비자를 준비한다는 거는 이미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됐든 이미 한국어는 공부를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D2 비자는 한국어 연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한국어를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 준비를 했다가 실패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D2 비자가 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중에서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준비해야만 실패 없이 원하시는 시기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2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D2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D2 비자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토픽 시험인데 베트남 유학원들도 그렇고 베트남 학생들도 그렇고 이 토픽에 관해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D2 비자를 신청하는데 토픽 비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픽 비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가 있었고 없어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2018년인가 2019년쯤에 한국 지방의 작은 전문 대학에서 D4 비자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어려우니까 한국어도 전혀 못하는 학생들에게 D2 비자 입학 허가서를 발행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베트남에서는 D2 비자를 신청할 때 무조건 토픽 시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D2 비자 신청 학생들도 면접을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정보를 알고 있는 유학원들은 토픽 없어도 D2 비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 이게 경험 있는 유학원들에서는 토픽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또 바뀐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D2 비자를 신청할 때 토픽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한국어 과정, 수료 급수만 있어도 D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토픽 시험 없이 D2 비자로 옮겼던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다시 한국으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토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친구들을 뭐 토픽이 없다고 비자를 안 줄 수는 없는 거라서 한시적으로 그 재학생들에 한해서는 토픽이 없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이게 뭐 대사관이든 출입국이든 뭐 이 학생이 재학생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했다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학생은 되고 또 어떤 학생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토픽이 많이 헷갈려요.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가장 안전하게 D2 비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토픽은 의무 조건이라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D2 비자로 한국에 가고 싶다. 나는 이미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토픽부터 시험을 보시고요. 토픽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유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확실하게 D2 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외국에서 D2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의 한국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토픽 시험에 대한 것하고 아주 짧은 인터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한국어 실력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한국어 실력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제 베트남어 실력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지금 한국어로 전공 수업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그냥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학교를 간다, 이 유학을 간다가 아니라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전공 수업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국에 D2 비자로 들어가지만 한국에 가자마자 전공 수업을 못하는 친구들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전공 D2 비자지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토픽은 있더라도 이런 학교들을 위주로 방향을 잡으시고 전공을 잡으시고 과정을 선택해야지만 한국에 들어가셔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는 대학교에 선뜻 입학 신청하셨다가는 인터뷰 보시거나 하실 때 입학 허가서를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D2 비자로 문제 없이 입학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 실력에 맞는 과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D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유학 과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학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D2 비자로 유학할 수 있는 과정은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부 과정의 신입학, 그 다음에 학부 과정의 편입학, 그 다음에 석사 과정. 뭐 물론 이제 박사 과정도 있고 뭐 연구원 과정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고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니까 이거는 제하고요. 자, 신입학이라는 게 뭐냐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의 학부 과정을 공부하는 걸 신입학이라고 하고요. 편입학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베트남에서 전문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다녔거나 졸업을 해서 학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부터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편입학이라고 하는데 이 편입학으로 가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그 전공 과목,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만큼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내가 베트남에서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석사 학위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 과정인데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석사 과정이 그렇게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석사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신입학하고 편입학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는 기간만 다른 게 아니라 그 한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뭐 여러 가지 이 학점이 그 교과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신입학하고 편입학도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무리 내가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했든 전문대학을 졸업했든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선택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토픽 시험이나 본인의 한국어 실력은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세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 유학 과정을 선택하는 이 과정부터는 한국 대학의 입시 전문가 또는 전문 유학원 통해서 충분한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실하게 D2 비자를 준비하는 네 번째 방법은 전공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학과제가 아니라 학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어떻게 공부하고 전공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학과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국문학과도 있고 한국어학과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국제경영, 경영학과, 뭐 관광경영 비슷한 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D2 과정에서 베트남 학생들을 심사할 때 가장 포인트는 이 학생이 왜 우리 대학에 이 학생이 왜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가를 제일 먼저 대학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전공에 맞춰가지고 인터뷰든 학습 계획서든 작성을 하실 때 그 전공의 내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가미하셔야 되고 그 전공에 맞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셔야지만 수월하게 입학 허가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전공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영학과를 많이 선택을 하지만
무조건 그냥 다른 애 쟤도 경영학과 가고 뭐 얘도 경영학과 가니까 나도 경영학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내가 공부했으면 하는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아니면 뭐 졸업하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전공을 선택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확실하게 D2 비자를 준비하는 가장 마지막 방법은 대학교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도 공부를 해서 토픽 시험도 받고 내 한국어 실력도 정확히 알고 있고 과정도 선택을 했고 공부하고 싶은 전공까지 선택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학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베트남 학생들은 내가 내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도 워낙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D4 과정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학생들을 한국 대학에서 제한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학생들이 대학을 직접 선택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보통은 대학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탑 1이냐 탑 2냐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대학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유학원에서 보낼 수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D2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나 뭐 심사 방법이나 그다음에 모집 경로나 이런 게 D4 비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학을 직접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장학금을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픽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들 체크를 하시고요. 뭐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체크가 끝났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지역이나 내가 살고 싶은 도시나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대학교 리스트가 쫙 또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기숙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 문제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유학생 문제 등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대학을 직접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해당 대학에서 입학 심사를 하실 때 너는 왜 우리 대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니?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확실하게 입학 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D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준비만 하시면 D4 비자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실 수도 있고요. 한국에 도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D4 비자도 발급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여러 과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토픽 시험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정책도 바뀌고 하면 D2 비자가 여러분들에게는 D4 비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D2 비자도 꼭 한번 생각하시고 만약에 D2 비자를 가시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잘 준비하시면 꼭 성공적인 유학이 가능하실 겁니다.